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요. 여기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주인공 홍준표 대구시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시장님? 네네. 네. 일단 이전부터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뭐 적극 환영하시는 입장이겠죠, 물론. 그렇죠, 뭐. 그럼 통과 이후에 지금 앞으로 어떤 절차가 되면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일부 좀 무지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걸 공항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거는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TK 신공항을 만드는 것은 부산 가덕 신공항처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김해공항 놔두고 또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도심의 전투기 소음 때문에 그 동부 지역은 거의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네. 1년에 그 250억씩 보상금이 중앙에서 나갑니다. 국방부에서. 벌써 그 보상금이 5천억이 넘었어요. 매년. 그걸 어떻게 국가가 매년 그 보상금을 댑니까? 그래서 이제 외곽 이전을 하는 거라고. 그 공항하고 틀려요. 가덕도 신공항하고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아이, 다르죠.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윤희숙 전 의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시장님? 멍청한 말이라서 그래요. 멍청하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게 어디 대구 공항뿐입니까? 가덕 신공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그 남부 내륙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예 그거는 입법으로 면제된 게 아니라 정책으로 면제됐죠. 정책으로 면제되는 조항이 많아요. 입법이 아니더라도. 예. 그거는 어설프고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요. 근데 윤희숙 전 의원은 왜 총선 1년 전에 시행하느냐 이것도 비판하던데. 총선 1년 전에 그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건 총선을 여부를 지나서 예. 늘 하는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국정운용은 무슨 총선만을 위한 국정운용으로 생각하나? 네. 멍청하고 그 무지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 정도로 질문 드릴게요, 시장님. 예.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나셨잖아요.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시장님? 민주당 대표께서 대구에 시장실로 오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오겠다는 사람 오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이제 그래 된 건데 뭘 그걸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야 영수회담 안 한다고 막 야당 진영에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네. 이게 경우가 좀 틀려요. 영수회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왜요?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중범죄라고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그럼 만나면 범죄지휘를 한다고 할 건데?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고 난 다음에 대화 내용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뭐 그래도 되잖아요. 에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믿어집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대구에 오겠다는데 대구시장실에 오겠다는데 제가 거부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뭐 그런 사법 절차 관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흔쾌히 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던데 보니까 어떻게 좋았습니까, 시장님? 아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 난 대구시장인데 예. 대구시가 하는 그 달빛 고속철도 철도 특별법이라고 또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거대 야당이 도와주겠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런 면이 있었군요. 예.
아니 그래요. 그리고 예. 그게 이제 신공항 사업하고 연계지어서 영원한 아주 연결고리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장 입장으로서는 고맙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여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세요? 대통령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중앙에도 이야기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몇 마디 했지만은 상용음도 해소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옹졸하더라. 예. 그래서 내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뭐 그 이야기했죠. 아 그러니까 저기 그 상임고문의 세촉한 것 같고 옹졸하다고 표현하셨죠, 시장님? 아니 옹졸하지. 혹시 그 전후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연락 안 해왔어요? 아니, 당선된 이후로 정광훈한테만 전화 열심히 했지 나한테는 한 일도 없어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까? 아이 이게 당선된 이후로 전화한 일이 없어요. 당선되기 전에는 전화 많이 했는데 예. 당선되고 난 뒤는 전화 한 번 한 일이 없어요. 예. 아니 난 그런 거 갖고 서운해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 뭐 어떻게 그 사이비 종교 세력하고 좀 끊으라고 했더만은 그게 뭐 그거는 못 끊고 갑자기 나를 그 손절하려고 덤비니까 내가 쳐다보기는 저 참 옹졸한 사람이다. 옛날에 안 그렇더만은 왜 저러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죠. 옛날에 안 그랬다는 얘기는 옛날엔 사이가 좋았다는 뜻입니까, 시장님?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경제 입문하고 나 그 당 대표 할 때는 2011년도에는 대변인으로 발탁하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시장님, 사이가 좋죠. 아, 시장님이 대변인으로 발탁하셨어요. 아니 내가 2011년도 당 대표 할 때는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죠. 예, 그럼 더 서운하시겠네. 그러면 사이가 좋죠. 예. 그런데 갑자기 되고 난 뒤에 사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이유가 진짜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발언 그것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오늘 질문하는 거는 별로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아 있긴 있군요. 있긴 있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건 팩트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정치력을 부족하다는 게 일반 정치인처럼 앞에서 악수하고 웃고 돌아서서 저놈 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치거든. 진짜 나쁜 놈하고도 만나야 되고 사기꾼하고도 만나야 되고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법령만 해가지고 솔직담백하고 이중성 없고 그리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 상종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참모들이 직언을 할 분위기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있던데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귀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를 여는 게 아니고 직원할 만큼 배짱이 있고 또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직원하면 바보지. 잘릴 각오로 직원해야 된다. 아이 그렇게 배짱도 있고 그만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배차게 대들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도 그 뭐 허삼수나 허화표이나 그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네네네. 그 시절에도 배짱 있게 대들고 그만큼 또 자기 기본 그 지식이나 정치력이 이거 갖춘 사람이 그래 하면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 못하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보니까 대통령실이 아직 그 정치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런 취지로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그걸 두고 뭐 11주년에 대통령실을 갖다가 뭐 비난했다. 비난이 아니고 그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영호 의원이 그거 지금 1주년에 덕담은 못할 망정 밖에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 이거 꼬인 시아버지 같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당의 그 좁은 시각으로 당에 충성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난 그런 말 개의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시각 자체가 좁은 사람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상대해요? 알겠습니다. 어제 윤리위에서 김재원 그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년, 태용호 최고위원은 3개월 이렇게 징계 결정 내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님? 평가라기보다도 아마 김재원 최고를 탈당 권유나 제명하게 되면 처분할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송에서 그게 재량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징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하면 이거는 옴짝달싹 못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아마 정치적 사법적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재원 하나 또 이제 좀 유감스러운 것은 예. 이게 종교 빙자 세력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예. 그 연결고리를 본원적으로 자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징계를 올려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메시지가 나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김재원 그러나 아마 사법적인 절차도 다 고려를 했을 겁니다. 아, 그렇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제명당하나 당원권 정지 1년이나 내년 총선 공천 못 받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총선 공천을 그림지 대놓고 무슨 총선 공천을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와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당이 기강이 허물어졌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해놓고 무슨 총선 공천을 바랍니까? 그건 상식 바뀌죠. 아무튼 시장님 전망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1년 갖고는 뭐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은 그 출마길은 열렸는데 어떻게 출마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시장님? 출마 가능성은 출마는 그 누구나 자유가 있죠. 출마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우리가 그 강남갑의 공천을 줄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지난번에 강남갑의 공천을 줄 때도 강남갑이면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의 상징인 곳인데. 네. 최영호 의원을 거기 보낸 것은 일종의 이벤트 공천에 불과했죠. 이벤트 공천에 불과했죠. 그럼 이번에는 어려울 거다. 이번 공천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강남갑 공천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요. 어차피 태용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최고위원. 그거는 해야죠. 그러면 당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고 만약에 좀 조언을 주신다면? 난 당의 중진위 의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거는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한번 보세요. 전부 뭐 국회의원 경력이 없거나 초선들이거나 뭐 그 대부분 아닙니까? 네. 여기 최고위원의 그 전체가 지도부의 무게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진위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서 당의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 그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참 나도 깜짝 놀란 게 국회의원 하면서 어떻게 60억 또 요즘 뭐 80억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어디서 돈을 조달했을까? 그리고 국회의원 하실 생각 없이 매일 코인 투자한 거 그거 시세 변동이나 보고 앉았을 건데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계속해요? 그게 불법 여부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국회의원을 해요? 그건 상식바가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면 돈투기 하거나 그 전선에 나가지 어떻게 나라 일을 맡는 국회의원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 상식 바뀌죠?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죠, 시장님. 나중에 시간 좀 많이 주세요. 방송국에서 예. 15분을 책정했어요. 내가 책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30분 하면 응하실 거죠, 시장님? 나중에 가서 봅시다. 아이, 뭐 또 확답을 안 주시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예. 지금까지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